예, 여러분들이 기도 아래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2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저희들이 1부, 2부를 합쳐서 큰 주제를 하나 제가 자꾸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잡은 주제가 좌파 커넥션에 대통령이 당했다. 대통령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당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공작 이야기를 했죠. 그 큰 두 개의 기둥이 공작이 있었는데 하나는 싹 다 잡아들여 홍장훈이 이야기했던 거, 또 하나는 곽종건이 이야기한 국회의원 끌어내,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개를 기둥으로 해서 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국헌문란, 폭동 이렇게 해서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 두 기둥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고 확 무너질 가능성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 사이에 또 저도 서종욱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있는 거 맞죠? 국헌문란, 폭동 이렇게 해서 싹 다 잡아들여. 이거 홍장훈 한 이야기, 국회의원 끌어내, 이것도 각종건 한 이야기. 일단 전체적으로 이 초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하지 못하는 마치 그 기정사실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일단 현재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군사령관들 또 홍장훈이 출석을 하면서부터 막 깨졌는데 지금 흔들림의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거의 뭐 이제 그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 가겠죠. 오늘은 이제 그 조선일보 칼럼이요. 아, 예. 박정훈 실장. 예, 논설실장. 조선일보 칼럼의 네네. 제목이 흔들리는 예. 내란 프레임. 예. 일단 일간지, 종합 일간지인데, 예. 종합 일간지고 그동안 이 조선일보도 사실상 좀 그 우파에서 좀 반감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워낙 확실한 팩트들이 나오니까 언론이 지금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홍장훈이가요. 예. 더 먼저 확실하게 그 프레임이 무너졌다 봐요. 아, 홍장훈의 싹 다 홍장훈. 잡아들여. 예,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탄핵이 된 거예요. 음.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변호인들이 예. 밝힌 거에 하면 예. 일단 이제 그 축차 검거 후에 1조, 2조, 그다음에 그 축차 네. 1차, 2차 차례로. 예, 검거 후에 예. 방첩사 예. 시설에 구금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메모에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죠. 예, 그 메모지. 메모가 보면은 원문이 아니고 예. 메모가 누가 작성했는지도 불투명하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그 검찰이 그걸 가지고 기소도 하고 그거 가지고 헌재에 넘겨서 헌재에서 그거 가지고 뭐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모에 이제 그게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없다. 없다. 예. 그다음에 근거 요청 예. 간로회가 위치 추적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국정원의 위치 추적도 없대. 유치 추적할 권한이 없죠. 예. 추적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근거 요청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거를 할 그 수사권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예. 정영식 재판관이 깐깐하게 질문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메모 요게 그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도 신빙성이 저는 제2의 태블릿 PC다. 예. 이렇게 조작됐다 보거든요. 네. 말도 틀린 게 그 홍장호에는 자기가 이게 뭐 빨리 막 왼손으로 받아 적은 걸 보좌관이 정서를 하고 깨끗하게 보좌관이 적고 자기가 갚여낸 것처럼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원본은 버린다 하잖아. 근데 원본을 버리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요걸 처음 공개한 게 박선원이야. 박선원이 공개를 했죠. 박선원은 이게 원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보좌관이 옆에서 적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말이 틀리잖아. 따라서 저는 홍장훈의 메모가 정영식 재판관이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여인영 사령관에서 예. 탄핵되고 있다. 예. 따라서 이제 그 내란 프레임 중에 홍장훈에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홍장훈 건 완전 무너져 완전히 내렸고. 끝났다 봐요. 오히려 이게 홍장훈을 수사해야 돼, 박선원과. 그다음에 그 보좌관이 누군지도 밝히고. 그다음에 그 곽종건 거는요. 지금 이제 그 인원, 요원, 국회의원 전부 이게 막 말이 막 혼동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영식 재판관이 일관돼야 된다. 말이 바뀌면 못 믿는다. 그렇죠. 이런 게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두 축이 상당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프레임이.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이런 게 칼럼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죠. 특히 처음에 이제 그 홍장훈이 싹 다 잡아들여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는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싹 다 잡아들이잖아요. 대공 수사권 가지고는 간첩을 잡아들이는 거지, 정치인을 잡아들이는 건 아니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메모도 완전히 이제 조작을 한 그런 형태도 있고, 거기서 또 이것을 뭐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금거, 간첩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처음에 세웠던 어떤 그 프레임이 지금 다 무너지는 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치인들이 개입을 하는 게 큰 문제예요. 자, 홍장원은 그것을 가서 처음에 정보위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정보위에서 말을 했고, 나중에 메모는 박선원에게 줬는데, 박선원과 홍장원은 같은 국정원 출신이잖아요. 예. 국정원 출신이면은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공작은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겠죠. 공작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어떤 정치 공작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지금 다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이제 정치인들의 이용됐다. 홍장원과 각종건.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본인들의 다른 목적도 있었죠. 그렇죠. 저는 홍장원의 목적은 뭐죠? 두 가지로 보는 게, 하나는 자기가 공익 신고자처럼 오히려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도 처벌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처벌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공익 신고자처럼 하고 지금 이게 꿈은 국정원장이네. 아, 홍장원이. 저는 이게 가장 국정원장으로 봐요. 1차장이잖아요. 원래 홍장원이가 경력이요. 재혼을 했다가 지금 이게 재혼녀하고도 별거 중에 이혼이다. 그래서 원내 전처 딸하고 산다는 게 의혹이 있어요. 근데 정의용, 이건 확실한 건데, 정의용의 조카하고, 정의용. 예, 국정원, 안보실장. 지금 5년 구형받았죠. 문재인 정부 때. 예, 대북 올북몰이. 월북몰이, 강제북송 이런 거. 근데 정의용, 그때도 상당히 자리에, 인사, 이런 게 자리에 욕심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정의용 조카하고는 다시 헤어지고,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로 접근을 했대요. 그 부인이 두 번째 부인 있잖아요. 정호영 부인이 뭐 한동훈 부인 진원장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김태효 부인하고 친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부인하고 친하대. 자기가 이게 꿈이 국정원장이다. 이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한테 빨리 붙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일종의 이재명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은 탄핵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내가 이게 갈아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저는 박선원, 그다음에 김병기 정보위 간사,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게 이재명 쪽에 전화해가지고 아마 국정원장 한번 노려보자. 그러면 이게 뭔가 큰 공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윤대도 끌어내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박선원과 짜고 저는 가필. 이 가필한 게요. 박선원의 글씨라는 말도 있어요. 아예 박선원이. 박선원이. 자기가 왼손을 쓴 글씨가 아니고 비슷해. 저는 보좌관이 누군지 필적 감정하고, 그다음에 박선원과 홍장원의 글씨가 맞는지 이것도 필적 감정이 필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은 이제 필적 감정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홍장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개인사 가족 관계야 뭐 재혼하고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정의용과 연결이 돼 있다. 정의용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정의용은 이 문재인 정부 사람이니까, 좌파 쪽의 사람이니까는 정의용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한동훈. 이것이 홍장원이 지금 사실상 한동훈이 등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체포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한동훈이 좀 오락가락했죠. 탄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오락가락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체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홍장원이 여건을 이간질시킨, 내부를 분열시킨 그런 그 활동도 한 셈이네,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자기 부인이 진은정 씨하고도 친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뭐 이병기 국정원장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홍장원의 역할이 이쪽으로는 박선원, 김병기 이렇게 이재명 쪽에 줄을 대고, 그다음에 한동훈 쪽에도
윤 대통령하고 이간질 시키는 거죠. 아, 이간질이죠.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체포해서 방첩사에 구금한다. 구금한다. 심지어요. 심지어 한동훈에게 걸려온 전화에 보면 암살 이야기까지도 있었대요. 아, 그 이야기 했었죠. 김어준이가 한 거 빼고도. 따라서 이제 그럼 그 암살 이야기도 홍장훈 쪽에서 했나? 거기서도 이게 비슷한 이야기 전화 한 통이 갔다. 가족들 빨리 피해라. 위험하다. 그런 이야기 있었죠. 예,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어준이는 뭐 대사관에 미국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하기에 양쪽으로 공작을 한 거죠. 한동훈하고 윤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 그다음에 그 이재명 쪽에 붙어서 공작을 해가 메모를 이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이것만 보면 내란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14명을 체포해서 방첩사에 구금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했다 봐요. 그러니까 이 국정원에서 이제 잔뼈가 굵었어요, 홍장원은. 그러니까 어떤 소위 말하는 공작 같은 데서는 상당히 능하고, 그러니까 용어 쓰는 것도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에 처음에 완전히 그게 걸려든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헌재에서 계속 그 논의를 하겠지만은 헌재뿐이 아니고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인데, 자, 또 한 사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재판할 때 홍장원에게 반드시 또 한 번 정인 불러야 돼요. 정인으로. 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그렇지. 반박을 했잖아. 반박을 했죠. 근데 그게 맞잖아요. 출발 시간부터 방첩사가 처음 출발한 게 12시 25분이에요. 그렇죠. 첫 출발한 그러니까 게. 12월 4일 12시 자정을 좀 지난 시간 25분. 근데 통화한 게 10시 그 전날 10시 40분에 이제 여인영과 통장원이 통화를 했는데,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뭐라고 써냈냐면 우리 방첩사 체포조가 국회에 가 있는데 저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걸 이게 좀 도와달라. 뭐 이러겠다는 거예요. 방첩사 군인들이 출발 다 하기 2시간 전에. 2시간 전에. 근데 방첩사 미리 가가지고 막 막고 있다. 근데 연락이 안 된다. 두절됐다. 이런 이야기를 써냈거든. 홍장호이가. 이거는 이게 다시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 헌재가 졸속 심판하면 안 되고 위정 의혹이 있는 정인은 또 이게 또 불러야 된다. 그렇죠. 홍장훈에게 또 정인으로 헌재에 불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빨리 메모는 감정을 하고 수사를 해야 돼요. 이게 원본인지 사본인지 그다음에 필적은 누군지 이거 빨리 수사해. 심우정 총장 빨리 수사.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빨리 수사하고 헌재는 홍장훈에게 또 부르고 그다음에 박선원도 정인 신청해라. 박선원 당연히 해야죠. 지금 정인 안 하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왜? 메모를 처음 공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헌재가 졸속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데 새로운 정인을 신청해라. 이게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특 중에서 싹 다 잡아들여 이제 홍장원은 이 메모의 신빙성 그리고 메모가 완전히 오염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의 심리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리고 또 이거 형사재판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있죠. 국회의원 끌어내. 이거 완전히 또 가짜였는데, 곽종근이 김병주 유튜브에 처음에 출연해서 제일 처음에 인원, 요원 이야기했다가 김병주하고 박선원이 말을 바꿔버리니까는 국회의원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의원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그 헌재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도 각종건이 말을 할 때 중요한 고비마다 야당 의원들이 개입을 하는 게 문제예요. 제일 처음에 유튜브를 한 김병주가 그 각종건의 상관이었죠. 김병주가 이제 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별 4개잖아요. 별 4개가 하죠. 그 밑에 별 1개. 작전처장. 작전처장. 완전히 2017년부터 19년. 신복이네. 신복이죠. 거기 그 곽종근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그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장관,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뭐 150명 이것은 또 김용현이 했다고 했다가, 그래서 보니까는 어쨌든 처음에 이제 목적어 뭐를 끌어내라 이것이 뭐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그 국회의원인지 그 요원인지 인원인지,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지금 주어도 다 불분명한 거잖아요. 주어. 지금 주어, 그다음에 목적어, 그다음에 수어, 서술어 전부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요.
주어는 이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사이에서 오락가락 오락가락하죠.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목적어는 요원, 그다음에 의원, 그다음에 인원 계속 3번 바뀌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수로도요. 빼내라, 끌어내라, 끄집어내라. 예. 이게 다 틀린데 저는 가족의 그 군인들이 이해 못하는 게요. 예.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그 복명복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군대가 뭘 딱 지시하면 이게 바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렇죠, 못해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끌어내라 의원들. 계속 보고해야지. 예. 대통령이 의원들 끌어내라 하면 상황을 보고 있잖아. TV도 나오고. 그러면 이게 대통령 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아마 이게 군대를 더 보내야 됩니다. 아마 이게 불가능합니다. 답을 해야지. 한마디로 이게 변호인단에서는 씹어버렸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 대통령이 그런 지시가 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중요한 게 그 실현 가능성이거든요. 그때 그 15명인가 문 깨고 들어간 게 15명. 네, 15명이죠. 대통령 한 10여 명 알았대. 근데 이 사람들이 본관 근처도 안 갔잖아요. 안 갔죠. 저기 정문 쪽으로 갔어요. 정문이 이제 개방하려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른 그렇죠. 병력이. 근데 뭐 대통령이 바보다 아니고 이게 누가 있어야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냅니까? 국회의원들이 2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여 있는 사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걸 이게 지시할 리가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따라서 이제 그 실현 가능성이나 모든 걸 보면 국회의원들을 뭐 150이 안 되도록 무조건 이게 끌어내라.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가장 여기서 허술한 것이 이 각종건의 말 중에 허술한 것이 이겁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요원을 빼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 논란이 있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이 전화가 왔을 때 안에서 빼낼 그 요원은 없었다. 네, 없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4일날 그 해제가 그 다음날 새벽 0시 30분에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에게서.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는 0시 35분에 707 15명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거든요. 들어갔는데 본관 안 가고 이제 이쪽으로 왔죠. 왔는데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때 안에 병력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은 끌어내라고 그러면은 아, 대통령님 지금 병력이 안에 없습니다. 없어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걸 해야지.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하는데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씹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씹었다. 이게 핵심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대통령이 뭐 그 당시에 요원이 뭐 몇 명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원이 없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의원이다. 이거는 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말이 안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지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답을 분명히 되잖아. 인원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숫자가 안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는 조작이 저는 분명하다. 분명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는 있죠. 예를 들어 김용현 장관이나 뭐 요원을 빼내라. 또 이렇게 빼내라.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럼요. 이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이 중요한 명령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게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30분에 자기가 통화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그걸 주장 그대로 믿으면은 35분에 그러니까 그 30분에 할 때는 없었어요. 그 안에 그 특전사 요원은 없었고 이제 35분에 김현태 707 단장이 자기 판단에 의해서 깨고 들어갔다고 했거든요. 왜 깨고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 정문에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민주당 이용 보좌진들하고 막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오해를 해서 들어가서 문을 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본관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계단 올라가고 로텐더 홀이 있고 그 옆에 본관인데 그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쪽으로 입구 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 안규백을 거기서 마주쳤다는 거죠. 그럼 통과시켜줬다. 자기는 안규백을 아는 거예요. 김현태는 안규백이 국회의원인데 그냥 그건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는 상황이면은 가장 핵심이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시를 받고 뭐라고 했느냐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때 숫자 보니까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부사진이. 그렇죠. 한 1,000명 다친 사람이요. 예. 군인은 이게 18명 정도 다쳤대. 그런데 예. 부사진이나 일반인 다친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렇죠. 우리 밀리고 있었잖아요. 예, 밀렸죠. 진짜 이게 15명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낸다? 그럼 이게 또 150명 맞추려면 몇십 명 끌어내는데 그렇죠. 누굴 끌어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잖아. 전체 집단 본회의장 근처를 가지도 못해요. 본회의장은 정문을 이제 통제하려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의원 꺼내라 이건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현태 이분이 정언했잖아요. 없었다고. 그대로 했죠. 없었다고 정언을 했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에 각 정권은 그다음에 박범계하고 또 공익신고자 거래를 한 흔적도 있어요. 공익신고자 거래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12월 10일 날 그때 국방위에서 각 정권이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꺼집어내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박범계를 만났어. 박범계가 그런 이야기를 각 정권에게 들었다고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회유를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그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각 정권은 왜 이러고 있을까? 왜 이렇게 허위 진술, 가짜 진술을 막 할까? 공익신고를 받기 위해서인가요? 공익신고자로 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실제 제가 들어보니까 곽종근이가 잘못한 게 제일 많대요. 이번 상황에서? 예, 자기가 박한수 겸 사령관이잖아요. 한데 무기를 쓰자고 했다가 건이가 묵살됐대요. 테이저건. 그 보도 한번 나온 것 같네. 테이저건, 공포탄. 무기를 쓰자. 곽종근이가 제안했는데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이 겸 사령관이죠. 그건 이게 안 되다. 이랬고요. 가장 강경파였네 그럼. 그다음에 국회 있잖아요. 단전까지 검토한 게 자기라고 했잖아요. 그는. 단전 김현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게 곽종근이 지 아이디어거든. 그러니까 책임이 제일 크잖아. 그렇죠. 그러게 어떤 유리창도 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처벌이 클 것 같으니까 완전히 공익신고자로 돌변하자. 이래가지고 그 박범계하고 옛날부터 친하대요. 박범계하고.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그럼 김병주하고 뭐 같이 이렇게 소개받을 수가 있겠네. 자기 상관이었으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가 3번 바뀌었는데 지금 신성수 변호사부터 변호사가 전부 이게 박범계가 소개해준 변호사예요. 박범계가. 그러니까 변호사가 보통 조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박범계하고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곽종근이가 뭐라 하냐면 이게 대통령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거 해주면 도끼 이야기를 한다니까. 도끼 맞아요. 도끼로 물으면 도끼로. 근데 지금 도끼 하나도 없잖아요. 도끼는 자기가 한 말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도끼까지. 우리 방송마다 도끼 그랬잖아요. 그랬죠. 좌파 패널이.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계엄도 처음부터 모의인 것처럼. 원래 TV 보고 알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김현태도 훈련 나왔다가 TV 보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너 치밀하게 계엄 모의했지. 그다음에 도끼를 깨고 끌어내려고 했지. 이렇게 말해주면 니는 공익신고자다. 그거 썼잖아요. 이렇게 회유 다 한 거죠. 그게 저는 지연제가 많으니까 더 살라고 회유에 넘어간 거예요. 친분도 있고 친분. 친분도 있는 데다가 그리고 그러면 박범계나 김병주나 박선원이 이게 고리구나 딱 생각을 했겠네. 이게 고리구나 해서 유튜브에 출연시키고 그리고 우리 공익신고 해줄게 하고 그 김현태하고 둘이 불러가지고 그 사진도 공개가 됐잖아요. 사진이 공개가 됐고 그런 식으로 일단 어쨌든 이 진술 같은 게 다 오염이 됐는데 그것이 다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부에서는 좀 이것과 연결이 돼서 그러면 이렇게 이 프레임에 또 좌파 커넥션에 대통령이 당했다. 이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처벌을 할 것은 처벌하고. 자, 그 부분은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